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면서 항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 4천만 원 초반대, 아직까지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계속적으로 좀 재미없는 장을 연출하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조금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더리움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250만 원 안팎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RT의 불장 시그널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조금 낮은 가격을 횡보하면서 많은 투자자들 가운데 리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한숨이 나오고 이놈의 소송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잘 알겠는데 왜 가격에 도대체 반영이 안 되는지 미쳐버리겠는 그런 선생님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7월달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중순을 향해 가고 있죠. 이 부분에서 아직 7월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한번 또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 역시도 아직까지 100달러를 탈환해주지 못하면서 반감기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 연출해주고 있죠. 이 부분에서 역시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 4월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타임 레버리지 하는 부분에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써 주셔야지 막대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21만, 예상치보다 하회는 했지만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 점도표를 찍은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 재고에는 아직 역부족인 고용 시장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연준이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다시 고려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용이 10만 명 미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또 PPI 이런 지수로 또 왔다 갔다 흔들어 대겠죠. 이런 하락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7월에는 금리 인상 스탠스가 아직은 좀 강한 부분이네요. 월가 전문가 연준 금리 인상으로 침체를 촉발한다. 주가는 굉장히 좀 폭락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기사 보면 투자자들은 이제 지금은 안 되겠다. 일단 빠져야겠다. 매도 버튼 누르겠죠. 이런 부분 우리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연준 과연 금리를 2번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많이 올려봤자 한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현재 채권 시장은 연준이 여전히 강력한 매파적인 견해, 즉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라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실제 기준금리 1회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그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연준이 시사한 나머지 1회 인상 카드는 추후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정책 여력으로 간주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우세하다라고 나오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죠? 연준은 국가 단위의 은행이 아니라 사립은행의 집합체라는 거 잘 아시죠? 그 가운데는 JP 모건 등과 같은 미국의 금권 세력들이 있다라는 부분 잘 알고 계셔 주시고, 과연 연준이 2회 이상의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CME 페드워치에 나오는 바로는 7월 26일에 있을 연준 FOMC 회의에서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현재 93%,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좋아, 베이비 스텝 한번 받아들여 주지 뭐 라는 스탠스로, 지나가는 이슈로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가격은 흔들릴 수 있겠죠. CPI, PPI 지수 나오면서 또 흔들릴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계속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 가셔야 된다. 제 채널 제목이 타임 레버리지잖아요.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계속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 수익률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리플 소식 가져왔습니다. 존 디튼 리플 투자자 집단 소송에 오늘은 또 걱정할 거 없다라는 기사가 나와지고 있네요. SEC 상세 승소를 낙관하는 부분에 있고요.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SEC가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 XRP 보유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바라지도 않죠. 그냥 승소나 합의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마음일 테니까요. 그쵸? 집단 소송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의 승소를 확신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결론만 나왔으면 좋겠다. 또 한 번 갑니다. SEC 대 리플.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이 패소한다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 패소한다? 말도 안 돼. 대법원님 다시 한번 판결해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항소하겠다. 즉 다시 말해 갈롬 가리다. 리플은 이미 스위프트 2.0의 모든 결제망을 깔아놨고요. 전 세계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CBDC의 구축 플랫폼이 리플사에서 나오고 있죠. DLT 기반으로요. 또한 전 세계 결제 회사들과 다 손을 맞잡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페이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기득권 세력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합의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타임 레버리지 해주시면 된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플 암호화폐 성장 위에 런던에 주목한다. 디지털 화폐 허브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살짝 읽어보면 런던을 디지털 화폐의 급성장하는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누가요?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수잔 프리드먼, 즉 리플의 정책 책임자죠. 이미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수장이 리플사에 연관이 되어 있다. 게임은 끝났다고 볼 수 있고, 그는 핀테크, 특히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 이번에 ISO 20021을 통해서 RTGS, 실시간 총액 결제, 그 중에서도 대형 지급 결제 시스템인 쳄스의 ISO 2002 메시지 표준을 꽂아버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리플과 연관이 돼 있는데, 디지털 파운드 사업 참여로 구체화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CBDC에 대한 영국 정부의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과 암호화폐 성장에 도움이 되는 런던의 역동적인 환경을 인정하면서 런던에서 리플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역시나 런던 주목해 봐야 되는 하나의 나라이다. 영국 주목합시다. 리플 글로벌 XRP 레저 연구 프로그램 5년 완료가 되었다라고 나오면서 크립토 마켓 뉴스에 UBRI가 나오고 있네요. 리플사는 지금 계속적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굉장히 좋은 아이비리그와 그런 명문대와 손을 잡고 계속적으로 개발에 힘쓰고 있죠. UBRI, Universally Blockchain Research Initiative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학술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약 5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 이에 따라 UBRI는 전 세계 주요 대학에 5천만 달러의 자선 활동을 약속을 했고,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XRP 레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자에게 XRP 레저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리플은 돈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UBRI는 암호화폐 시장의 생태계, 학술 연구의 강력한 지지자 중 하나이다. 리플의 대학교 파트너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50개 이상의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의 프로그램은 벌써 5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와서도 역시나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 학계에서 블록체인 연구와 개발에 힘을 쓰고 있고, 미래 지향성을 강조하면서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리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문대와 손을 잡고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리플 UBRI 프로그램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University of Blockchain Research Initiative, 이 이니셔티브가 뭐죠? 이니셜이 최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니셔티브, 계획, 결단력, 자주성, 주도권으로서 적극적인 계획, 먼저 시작하여 기선제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여 대학을 살펴보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학교 코리아 유니버시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공부했던 어디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이비리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시간 주립대학교도 있겠지만 토론토 대학교라든지 뭐 UCLA, 스탠포드 등등의 명문대와 이미 손을 잡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리플은 계속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셉션을 한다, 제외를 한다라는 뜻이겠네요. 리플 XRP는 지불 공간에서 가능한 예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읽어볼까요? 리플 XRP,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간 지불에 영향을 미치는 블록체인의 역할을 인식했다. 그게 바로 무엇인지 인식했다.
리플의 XRP인 것을 인식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리플은 SBI 홀딩스, 일본의 대형은행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모네터리 어토리티,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결제청, 중앙은행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스페인의 최대 은행 산탄데르, 웨스턴 유니온, 미국의 대형은행이죠. UAE 익스체인지, 아랍에미리트의 국제 송금을 맡는 그런 기관이죠.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나 기득권 세력이죠. 이와 같은 많은 최고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과거부터 맺었죠. 유사한 개발 과정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영진은 리플의 국경 간 결제의 제공업체로서 역량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 결제 솔루션을 인정했다. 이 부분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거의 13%의 지분을 가지면서 굉장히 거의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렌 버핏, 부회장 그의 오른팔 찰리 먼거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이 다 들어와 있음을 알고 계셔 주셔야 된다. 그럼 버크셔 해서웨이 한번 보고 갈까요? 버크셔에서 누가 회장이라고요? 워렌 버핏이 회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거의 40%에 육박하게 가지고 있다고요. 그쵸? 그 역시나 피델리티가 뒷배를 지니고 있네요. 이 부분에서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 쓰레기라던데? 우리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워렌 버핏이 그 비트코인 그 도박이라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가치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너는 팔아, 그럼. 너는 팔고 나는 그냥 안 팔려고. 나는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냥 안 팔려고. 제 친구는 지금 이러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이 2달, 3달 전에 저한테 이래서 너는 팔아. 이거 보고 그래? 난 몰랐네. 그럼 나 그냥 가지고 있을래. 이랬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타임 레버리지를 몰라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걸 모르거든요. 네, 괜히 미친놈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배후에는 뭐가 있죠? 이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디를 대주주로 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주주에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단순한 BI 기업이 아니라 비트코인 라이트닝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기업들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채택할 수 있게끔 루트를 제공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주주라는 것은 역시나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다. 기사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Do not panic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친구는 벌써 매도를 했어요. 네, 이제 다시 못 살 거예요. 그 친구 그때 가격이 3,200만 원이었는데 못 살 거예요. 이 기사 하나로 그 친구는 멘탈이 나가서 팔았거든. 근데 지금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지. 내가 3,200만 원대부터 왔는데 지금 4천만 원인데 어떻게 사요?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곧 경기 침체 온대. 연준이 2번 더 금리 올린대. 그럼 나 3,200만 원 오면 그때 살래. 기다리겠죠? 그러다가 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잘 주지 않아요. 타임 레버리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절대 헛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토큰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실 때 항상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 그 배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면을 살펴보실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뉴욕 페드, 연준이죠. 대형 은행과 디지털 달러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준도 과거부터 계속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CT, 웰스파고, 마스터카드를 포함한 9개의 미국 금융기관은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이것은 리플의 기술력이다 라는 부분이죠.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달러의 타당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협력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미국 금융기관이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부분, 참가자에는 BNI 멜론은행, 시티은행, HSBC, 마스터카드, PNC, TD뱅크, 트루이스트, US뱅크, 웰스파고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뉴욕 연준의 일부인 뉴욕 혁신센터도 참여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따 기득권판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걸로 하고요. 파일럿은 테스트 환경에서 12주 동안 실행되면서 중앙은행, 상업은행 및 규제 대상이 아닌 비은행들까지 포함이 된다. 이미 과거부터 연준 또한 계속적으로 CBDC,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고안을 하고 있었다. 누구랑 같이 고안을 했죠? 바로 분산 원장 기술을 가진 리플사와 함께 고안을 했었죠.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파일럿 나오고 있네요. 역시나 이 부분 파일럿 프로그램의 참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욕 멜론은행, 시티은행, HSBC, 마스터카드, PNC뱅크, TD뱅크, 트루이스트, US뱅크, 웰스파고 포함되면서 뉴욕 이노베이션 센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제가 만든 슬라이드의 기득권 최종판을 보더라도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죠. 시티은행, HSBC, 마스터카드, PNC 파이낸셜,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 TD은행, 그 다음에 트루이스트 파이낸셜도 나오고 있고요. 뉴욕 멜론 은행 여기 있네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까지 있고요. 이 부분 역시나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금권 세력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산탄데르 BBVA, 프랑스의 BNP 파리바, 일본의 미즈호 미쯔비시, SMBC 등등 SBI 홀딩스까지, 싱가포르의 디지털 최대은행 DBS와 스위스의 UBS 나오고요. 독일의 도이치 나오고요. 중국 중앙은행, 상업은행, 항생은행 다 들어가겠죠. 태국의 시암은행 이미 리플과 손을 잡았고 CME, CBOE 등이 또 기득권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또 하나 미국 3대 신용평가사의 무디스, 피치, S&P까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금권 세력, 세계에 있는 금권 세력들과 그 위에 자산운용사들이 리플을 채택하면서 CBDC와 함께 디지털 세상으로 지금 발걸음을 나아가고 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2023년 7월 제도권 수용의 문을 블랙록이 대표해서 이제는 대중들에게 알려줄 때가 왔다. 왜? 그들이 이미 판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대중들이 들어올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초기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계 경제의 끝판왕 다보스 회의, 세계 경제 포럼 내부에서 왜 서클과 리플사가 다보스 2023 반영이 됐을까요? 세계 경제 포럼 연내 회의에서 워크숍에 참가한 소수의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은 그중에 리플이 참여가 됐고요. 2023년 공간 내에서 증가된 협업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는 모든 산업이 다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있고요. 그 부분에 세계 경제 포럼의 리플사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 너무나 중요하고요. 한 번 더 갈까요? WEF에서 연설하는 리플 CEO 여기 있습니다.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리플사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연설을 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리플사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2020년 말부터 약 2년 반이라는 세월을 지금 계속적으로 SEC에 묶여가지고 소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하면서 지금 정부 기관이 개입된 그런 굉장히 그 권위적인 기관에서 소송을 때린 거잖아요. 그러면 리플은 굉장히 숨 죽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승소든 패소든 합의든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소송에 묶여 있으면 뼈도 못 추리고 숨도 못 쉬고 쥐구멍에 숨어서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어떻게 세계 경제 포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연설을 할 수가 있죠? 앞뒤가 안 맞지 않으세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암호화폐를 위한 올바른 균형 찾기라는 토론을 위해서 유명한 글로벌 사상가 패널에 합류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위한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해 SEC와의 균형부터 좀 잡았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SEC에 발이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WEF에서 연설을 하지를 않나, 각 세계 금융권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서 CBDC 구축 파일럿 프로젝트의 플랫폼을 지원해주지를 않나, 세계 경제 각국에 있는 결제 회사들과 손을 잡고 모든 결제 페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시켜버리질 않나, 스위프트 1.0이 너무 느리고 복잡하니까 BIS, IMF에서 계속적으로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토대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리플이 계속 언급되질 않나, 이게 과연 소송이 된 회사의 발걸음이 맞나요? 앞뒤가 안 맞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WEF에서 연설하는 리플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XRP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존감을 높이시고 타임 레버리지에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왜 안 오르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 선생님 중에 하루 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 이번에 있었잖아요. 피해자만 350명이 있대요. 피해 금액 약 1,030억 원. 여러분들 돈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 선생님 중에도 지금 피해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여러분이 지금 맡기고 있는 거래소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의 일환으로 저희 소통방의 기현님께서 굉장히 많은 개인 지갑들을 사시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지갑들인데 증거는 없는데 지갑이 갖고 싶어서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기현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토큰을 수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수량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산을 지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니모닉 자체 제작이라든지 패스프레이즈로 니모닉을 24개의 한 단어로 추가가 된다라든지 지갑끼리 묶는 그런 멀티시그라던가 흥미로운 지갑 관리가 많습니다. 에어갭으로 인터넷 통하지 않고 키만 사용해서 서명 보내는 기능이라든지 많은 공부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폭파되는 거래소들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디센트 지갑을 쓰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내 토큰을 모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량에 집중하는 거 너무나 좋지만 그 수량을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안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업비트, 국내 닥사 거래소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낸스도 어느 정도 안전하지 않을까. 하지만 100%는 없습니다. 100% 안전한 거래소는 확실히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구독자 선생님께서 또 한 가지 리플을 아직 투자 안 하신 분 같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좀 달아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XRP가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XRP를 통해 돈을 보낼 수 있나요?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건가요? XRP 투자해도 될까요? 미국에서는 지금 허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리플 아직 투자 안 하셨어요. 그쵸?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와 같은 세력들 SEC로부터 XRP를 눌러놓고 있습니다. 미국 거래소, 대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거래소에 XRP가 상장 폐지되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금권 세력들과 세계기구, IMF,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와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뱅크 포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그리고 월드뱅크, ADB 뭐죠?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죠. 이미 리플사와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내면서 DLT 기반의 리플사를 언급을 하고 있고 CBDC 플랫폼을 도입한 상태다. 그렇기에 미래를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고 그 외에 시티은행, HSBC, 웰스파고, PNC, 트루이스트, TD뱅크 등등이 이미 다 리플과 손을 잡았다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리플은 굉장히 어려운 토큰입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대고 어렵게 만드는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토큰이다. 쉽게 보고 들어가기엔 만만치 않기에 반드시 공부하시고 들어와달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플을 이제 막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 왜 리플을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해 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지 판가름이 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의 구독자 선생님들의 수가 4,000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숫자고요.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배워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은데 제 영상에 대해서 항상 좋게 봐주시고 좋은 피드백 주심에 너무 과분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말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취합시다.